안녕하세요. 저번 그 GMP 개론 수업 2개에서 제가 그 5개 GMP 가이드라인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미국 FDA, 유럽 EMA, 그리고 한국 ICH, PICS 이렇게 5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그 GMP를 인터넷에서 우리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간단하게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에 들어가셔서 먼저 찾아봐야 될 게 우리 그 21 CFR 211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면 내용을 들어가시면 실제 요게 그 법 조문, FDA에서 공개하고 있는 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각 섹션을 이렇게 목차가 쫙 돼 있고요.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equipment 디자인, 사이즈, 로케이션에 대해서 하면 내가 보고 싶다. 그럼 요 내용을 치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고 나는 요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싶어. equipment 관련된 걸. 그러면 요 그 제목을 클릭하시면 전체 내용이 다 나와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컨스트럭션 그리고 클리닝, 메인테넌스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그 글자 타이핑 자체가 조금 되게 올드해서 눈에 확 안 들어오긴 합니다. 보기엔 되게 눈이 아파요. 좀 이런 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고쳐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전체를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타이틀을 클릭하셔서 전체 내용들이 쫙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1번이 아니라 나는 11번을 보고 싶어. 그러면 11번에 딱 들어가서 이제 11번 여기 내용이 들어가시면 실제 관련된 내용이 또 똑같이 나오죠. General Provision은 어떻게 돼? 전체를 보고 싶으면 전체를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 CFR 연방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드렸던 그 코드, 주요 GMP 코드들을 찾으셔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충분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EU 드라렉스잖아요. X 볼륨 4를 딱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 메뉴 메인이 나오고요. 메인에 볼륨 4에 Good Manufacturing Practice가 이제 Introduction 있고, Introduction이 이제 그 도입적인 측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1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챕터 9개 셀프 인스펙션까지 이제 9개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서브스턴스에 사용되는 스타팅 머티리얼. 스타팅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중요 원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파트 3 같은 경우에 GMP related 다큐멘트가 뭐가 있는지, 사이트 마스터 파일, 그리고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등등이 이제 내용이 있고요. 더 이제 세부적으로 안엑스라는 게 있습니다. 안엑스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요. 실제 중요한 규정들이 안엑스 1과 안엑스 2입니다. 안엑스 1은 우리가 무균의약품, 보통 주사제 또는 그런 부분들을 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그 주사제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프린시플이 나와 있고, 제너럴하게는 어떻게 스테럴 프로덕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클린 에어리어에서 만들어야 된다, 뭐 등등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A는 어떤 그레이드여야 되고, 풍속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레이드 B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C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 non-viable counting에 대해서 기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명확하게 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안엑스 2에 들어가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API 관련돼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GMP
GMP에 대한 그 스코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뒤로 가면 갈수록 실제 그 GMP 리퀘어먼트가 더 강화가 돼야 된다. 포뮬레이션 필링은 당연히 GMP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 그 전에 뭐 마스터 셀, 워킹 셀 뱅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후부터는 다 GMP에 적용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엑스가 실질적으로 19번까지 18번은 없어진 것 같아요. 18번은 없어지고, 어쨌든 이렇게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GMP requirement 또는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에는 이제 qualification and validation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그 안엑스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은 이제 약사법을 치시면 돼요. 여기서 약사법을 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해서 이제 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이제 하이라키가 있죠. 가장 상위법이 헌법은 이제 선언적인 법이죠. 선언적인 법이고, 그 헌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아래에 이제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법률은 이제 헌법과 법률은 모두 다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드는데, 약사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당연히 만들 거고요. 관련된 부서들은 오른쪽에 쫙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요 관련 과로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사법은 이름과 유사하게 약사 관련된 뭐 조제라든지 약사의 그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쫙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총칙, 2장이 약사 및 한약사 등이 나와 있고, 3장이 약사심의위원회, 4장이 약국과 조제. 실제 제조업이랑은 좀 상관없는데 이제 쭉 내려가시다 보면 5장에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 등에 대한 부분에 1절에 의약품의 제조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실제 제조업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조업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약사법 또한 법률이다 보니 좀 되게 브로더해서 총리정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해보면 관련된 규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관련된 식약처 고시 얘도 마찬가지고, 행정규칙에 하면 식약청 고시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법률보다 하위 그 법률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이제 위쪽에 법령 체계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전반적인 이 약사법 하위에 법률들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약사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약사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죠. 그리고 이 시행규칙에 행정규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규칙이 이렇게 나오고, 실제 우리가 그 한국에서 GMP라고 부르는 게 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이 기본적으로 그 제조업에서 주로 따라야 되는 그런 규칙이고요. 그리고 그 하위에 그 행정규칙들이 쫙 나옵니다. 쫙 나오고,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 품목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품목 허가에 대한 심사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도 여기에 그 실제 GMP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나오고, 네, 여기에 보면 별표 17까지 있잖아요. 17까지 있는데, 별표 1부터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까 봤던 그 EMA 가이드라인의 안엑스 있잖아요. 안엑스랑 거의 유사해요. 별표 1, 별표 2, 별표 1 무균의약품이죠. 별표 2가 생물유래의약품 원료. 이렇게 쭉 보시면 그 EMA 안엑스랑 비교해 보시면 거의 유사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가 2014년에 픽스에 가입하면서 픽스에서 야, 너희가 그 픽스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EMA에서 가지고 있는 이 규정들이 너희는 조금 규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한 것 같아. 이걸 규정으로 좀 만들어 봐 라고 해서
그 annex를 번역해서 우리에 맞게 조금만 모디피케이션 조정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규정들이. 그래서 픽스를 가입하면서 이제 요게 새로 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여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들어가면 본문을 볼게요. 본문을 보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면 여기에서도 별표가 나와요.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기준. 이게 실질적으로 픽스 가입 전에 우리가 실제 팔로우업 하고 있던 GM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1번에 용어 정의가 나오고 2번에 이제 품질 경영, 그리고 시설 및 환경 관리, 2가 시설 및 환경 관리고요. 3이 조직. 이렇게 해서 이제 GMP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별표 1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 별표 1은 제가 친절하게 해설을 좀 세부적으로 해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한국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다시 구글로 가서 우리는 ICH를 보고 싶죠. ICH에서 들어가 보면 ICH 오피셜 웹사이트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ICH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보면 QSEM이 나오죠. Q는 도대체 뭐냐? Q는 퀄리티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GMP 관련된 가이드라인이겠죠. S는 efficacy, 그러니까 아니죠. S는 safety 관련된 가이드라인이고, E는 efficacy 관련된 가이드라인, 그리고 M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이 M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허가 등록한다든지 임상을 한다든지 이런 그 액션을 할 때 요 SEM이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조업에서는 대부분 공장에서는 Q를 많이 쓰죠. Q는 이제 보통 7번이 이제 GMP,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8번은 이게 그런 의약품을 디벨롭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고, 9는 그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QRM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제 10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시스템, 파머스리컬 의약품 퀄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고 등등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ood Manufacturing의 Practice GMP 쪽 가이드라인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개정 이력이 나오고요. 실제 목록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ICH 같은 경우는 그 하모나이즈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항목들이 되게 많죠.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20번까지 39페이지에 이르는 GMP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홈페이지에서 필요하신 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좋은 소식은 다시 구글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ICH를 다시 치시면 요 밑에 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이 ICH 가이드라인을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2016년에 가입을 하면서 이 대부분 이제 2016년, 1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2016년에 가입하면서 이 ICH를 다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ICH Q7도 이제 6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요 한글 파일을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열어서 보시면 이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전체 ICH 가이드라인을 다 번역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하신 걸 찾으셔서 한글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글로 가서 이제 픽스를 봐야겠죠. 픽스를 치시면 픽스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실제 최근에 픽스의 이제 체어퍼슨,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사람이 바뀌었나 봐요. 여기 싱가포르의 이분에서 요 여성분으로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에 바뀌었나 봐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 GMP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러면 퍼블리케이션 쪽에 들어가셔서 전체 그 픽스에서 퍼블리케이션 하는 발행하는 문서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GMP 가이드라인을 보고 싶죠. GMP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Introduction, Medicinal Product에 대한 Basic Requirement for API, 그리고 관련된 안엑스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EMA에서 봤던 것처럼 얘도 안엑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안엑스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안엑스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안엑스 1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무균의약품 안엑스고요. 안엑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관련된 안엑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엑스들은 거의 EMA 안엑스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픽스도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GMP 가이드라인을 보셔도 되고, 다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그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에이드 메모아 등등이 있는데, 이게 그 한글로 번역하면 비망록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픽스는 인스펙션에 좀 특화된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그 인스펙션을 하면서 그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레퍼런스 형식으로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실제 그 인스펙터들이 우리가 유틸리티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할 때는 요런 항목들을 봐라 라는 이런 내용들, 뭐 체크리스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사 또는 그 셀프 인스펙션, 인터널 오디트를 수립하는데 이런 에이드 메모가 되게 자료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5개 사이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둘러보고 법령 체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